김선아와 장미희 두 여배우의 카리스마를 엿볼 수 있는 드라마 흥신소의 완소픽 SBS 시크릿 부티크입니다. 싸늘한 긴장감이 흐르는 재벌기업 대우가 그곳에 하녀로 막 취업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엄마, 얘야? 영특한 아이야. 앞으로 네 손발이 될 게다. 너 이름이 뭐야? 장도영. 그날 이후 도영은 대우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녀는 묵은 때를 벗고 제니 장으로 새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야, 이렇게라도 밥 한 끼 사네요. 기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될 겁니다. 덕분에 중앙으로 복귀했네요. 덕분에 정검사님도 다시 뵙고 좋은데요. 저 여자입니까? 부장검사, 영장 전담판사 둘 다 날려버린 여자가? 제 부티크 대표? 일개 옷가게 사장이 그게 가능합니까? 제이부티크 인맥의 비밀 보고요. 옷 장신구를 팔면서 낮엔 재계 사모들 매니저 역할도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지. 일명 밤의 매니저야. 부티크 말고도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부티크 로펌 역할도 해. 법무법인에조차 맡기기 어려운 은밀한 사건 사고들을 해결해주지. 더 이상 허드렛 일 하는 하녀가 아닌 정재계의 비선 실세로 우뚝 선 제니 장. 그녀에겐 큰 목표가 있었죠. 앉아라. 아침 들기 전에 할 얘기가 있다. 바로 대우가에 당당히 입성하는 것. 용천시 국제도시 사업에 투자 지분이 많은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힘을 몰아줄 계획이다. 엄마, 집안 얘기는 제니장 내보내고 하세요. 정유기가 맡은 대우호텔이 제니장과 손잡고 용천시 국제도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거다. 정혁이랑 제니장, 니들 결혼식은 내가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결혼? 오빠, 언제부터 도영이하고? 공사는 대우건설에서 수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패션 단지 및 줄기세포연구소, 성형외과 및 종합병원, 그리고 각종 생활 기반 아파트까지 1차부터 5차 총 10여 년에 걸쳐 개발될 겁니다. 시에서 공식 발표 전이에요. 우리 대우 코스메틱도 아직 기회 있어요, 엄마. 회장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밥 먹자. 그렇게 꿈을 이뤄가던 그때 하녀 출신인 제니장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던 예남. 그녀의 꿈을 무너뜨리기로 합니다. 이 집 장터국밥이 그리 맛있다면서요? 시청 공무원들한테 소문난 맛집이라던데? 위장모님께서 여긴 어떻게? 집으로 식사 초대해도 회신이 없으시길래 급습했습니다. 국제도시 개발건이라면 할 얘기 없다고 전했습니다만 제니장이 시장님께 신뢰를 두둑이 쌓았나 봐요. 이왕 만난 김에 식사나 같이 하시죠. 이대로 포기할 수 없던 예남은 마지막 필살기를 던졌는데요. 바로 신사임당의 고운 자태를 도준섭 시장에게 무한 리필로 선사하는 것이었죠. 신뢰를 쌓는 제 방식입니다. 거액을 보고 흔들리는 도시장의 마음을 확 움켜쥘 한 방. 용천시 국제도시가 만들어질 바다 앞에서 요트 생파를 열어준 건데요. 마치 재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흠뻑 취한 도시장. 넘어간 것 같지요? 저기 갯벌을 땅으로 메워 도심 하나가 생긴단 말이지. 나 이 도준섭이가 반드시 해낸다. 용천시 아니 이 대한민국 개발 역사에 내 이름 석자 당당히 박는다 이 말이야. 결국 이권은 예남에게 넘어가고 귀한 차가 들어와서 불렀어. 그래서 이 귀한 걸 누구랑 마실까 소분하다가 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 더 이상 대우가의 앞날에 제니장이 필요 없어진 여옥은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인연은 아닌가 보다. 그녀를 버리는데요. 네 덕에 예남이도 사랑구실을 하게 됐고 대우에서의 네 몫은 이미 충분히 했지. 이게 바로 먹고 떨어지라는 건가요? 이제 너무 밀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큰맘 먹고 널 놔주는 거야. 놔준다고 쓰고 버린다고 읽어야겠지만요. 후회하실 겁니다. 전
한 번도 줘본 적 없습니다, 회장님. 여옥의 뜻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는 제니장. 며칠 후 역전승이 될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어이, 세리장. 연락 두절됐던 도시장이 제발로 온 거죠. 애들 좀 내보내지. 오랜만에 단둘이 얘기 좀 하게. 선우야, 자신을 배신할 때는 언제고 아나무인으로 찾아온 도시장의 킹받은 제니장. 게다가 그 용건을 들어보니 소문상으로 날 이 협박하는 놈들이 있어.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얘기였네요. 도대체 어떤 사고를 쳤기에 협박까지? 도시장이 건넨 동영상에서 제니장은 추잡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요트 파티에서 약물을 사용하던 그가 일어나서 가라. 결국엔 어린 여자아이를 영원한 쾌락 속에 가둬버린 거죠. 은폐하려고 했으나 동영상까지 찍혔으니 수세에 몰린 도시장. 뻔하잖아 그런 놈들. 돈 몇 푼 쥐어주는 걸로 이 무마가 안 돼. 이 동영상 찍은 놈 찾아서 잘 해결하고 나랑 같이 국제도시 잘 만들어 봅시다. 내가 왜 시장님이랑 국제도시를 만들어야 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왜요? 이제 와 쫄리세요? 물러볼 땐 언제고. 돌아가세요. 동영상 공개하고 살인자로 낙마를 시키든 동영상 막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든 생각 좀 해볼 테니까. 이제부터 융천시 신도시 건은 제니장 겁니다. 어쩌다 일이 그 지경이 된 거야? 이해남 아가씨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용천시장 그 교활한 놈이 그새 제니장을 찾아가 노선을 바꿨다. 승기를 잡았으니 갑의 자리에 앉아 거래를 하는 게 수순. 제니장은 다시 대호가 입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회장님, 저 왔습니다. 엄마, 그새 제니장을 부르셨어요? 앉아라. 아시다시피 융천시 국제도시 사업에 대호의 사활이 달려 있어요. 향후 10년 안에 국내 10대 그룹에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내일 정오에 열릴 제 결혼식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식? 시행자 계약을 네가 따면 그때 시골리는 게 순서야. 똑똑한 장사꾼은 투자를 하죠. 확률을 보고. 안전한 장사만 하면 푼돈 세다가 끝나는 거고요.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영색이 세신 분들 가서 팩이라도 좀 해야겠네요. 거부할 수 없는 제니장의 제안. 여옥은 회사를 위해서 끝내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대호가의 하녀가 아닌 그토록 꿈꾸었던 가족으로 입성하게 된 제니장. 그녀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대호가에 집착하는 걸까요? 20년 만에 우리가 가족이 되는구나. 어디 한번 안아보자. 우리 며느라가. 아니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그보다 훨씬 전이었어요. 모든 일의 발단은 어린 제니장이 부모님과 함께 난생 처음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의 기계장치가 고장나면서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부상을 입거나 숨지게 되는 아비규환 가운데 지금의 대호가 주인인 여옥도 있었는데요. 대피하려던 그녀는 살려주세요. 우리 애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제니장 어머니의 도움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단 하나. 골룸도 마이 프레셔스라고 외칠 것처럼 생긴 고급 절대 반지. 살림살이를 위해 반지를 훔친 후폭풍은 아주 컸습니다. 제니장의 친가에서 보낸 자들이 반지만 보고 여옥을 사모님이라고 착각한 거죠. 대우물산 위동석 회장님, 연예님 되시죠? 회장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아드님은 이루셨지만 며느님이라도 사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들의 착각은 여옥에게 기회였고 이 환자부터 이송하지. 그녀는 제니장의 어머니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펄스가 느려집니다. 치료 순서를 빼앗긴 찐 며느리 제니장의 친모는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로 제니장은 여옥의 얼굴을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여옥에게 복수를 꿈꾸며 배우가 입성한 제니 장. 그녀의 처절한 복수극이 펼쳐질 SBS 시크릿 부티크를 11월 30일까지 1, 2회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BTV에서 확인하시죠. 당신의 고민을 싹둑 잘라주기 위해 해결사 언니들이 뭉쳤습니다. 친언니, 친누나, 친동생처럼 속 시원하게 날리는 인생 조언. BTV에서 채널 S 진격의 언니들을 만나보세요.